자, 이번 시간에는 공간의 내러티브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제 혹은 허구의 사건을 설명하는 기술. 자,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술하는가, 설명하는가에 관한 부분이고, 설명하는 기술, 즉 사건을 설명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행위에 내재되는 이야기적인 성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런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엮어진 실제 혹은 허구의 사건들의 연결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하나의 패러다임, 예를 들자면은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건을 설명할 때 서사적으로 즉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건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설명하는 방법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들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공간의 개념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스페이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각 공간이 보유한 하나의 사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컨텐츠라고 얘기하죠. 그런 컨텐츠가 하나의 주제를 가진 이야기로 엮어지는 공간을 얘기할 때 스페이스 내러티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러티브라고 하는 말에 대한 그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은 소설 속의 사건들에 대한 묘사, 기술, 이야기, 즉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서술 기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weave a narrative라는 얘기를 하죠. 이야기를 엮는다. 그래서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을 엮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러티브의 어떤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소개했던 내용물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페이스 컨텐츠를 얘기할 때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는 주로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의 어떤 정보나 역사, 이야기, 그다음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공간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스페이스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로 상업 공간 혹은 전시 공간 이런 데서 많이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사건이 가지고 있는 서사성을 얘기를 합니다. 언어로 기술하기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어떤 무엇을 설명할 때. 그래서 모든 종류의 서사성을 포함한 이야기를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스토리가 당연히 공간 언어에 표현이 되겠고 그 밖에도 영상이나 만화, 춤, 뭐 기타 3차원 조형물, 기타 등등에서 이야기로 표현돼서 스토리로 표현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즉 공간 언어, 내러티브에서 얘기하는 공간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스토리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스토리로 표현될 수 없는 영상이나 만화, 춤 이런 기타 등등의 사안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소설과 같은 문자 매체를 기초로 표현되는 스토리와는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스토리로 표현될 수 없는 사안을 포함한 스토리와 스토리로 표현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로 표현되는 스토리적인 부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이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엮여져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내러티브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서사의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이제 있는데 공간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배경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면들, 카메라 기법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특정한 행위를 유발하는 공간들, 특정한 사건을 유발하는 공간, 그 다음에 특정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미묘한 감정의 그러니까 공간 이용자들의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특정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기법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플롯과 세팅과 어떤 어트모스피어, 즉 어떤 그 이제 환경들, 그다음에 그게 참여하는 사람들의 캐릭터라든지 테마라든지 그다음에 시점, 그다음에
리터러스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세팅이라든지 어트모스피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간하고 굉장히 많이 관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스페이스 내러티브를 한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일단은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를 따라 전개되는 내러티브하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지금 좀 이따 보여줄 텐데 인디고 호텔이라든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인디고 호텔이라든지 청두에 있는 인디고 호텔, 그다음에 어떤 그 박물관 공간들 보면은 이제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든지 윤동주 이제 문학관, 펠릭스 누스바움 뮤지엄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테스트 모던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두 번째는 공간의 구성 요소 중 내러티브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들인데 공간을 경험하면서 만난 특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미술관에서 미술품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봄으로써 그 미술품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을 창출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이 만드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용자의 공간 몰입과 공간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뭐 물의 교회라든지 물의 절, 안도 타도가 했던 그런 공간들이 어떤 공간을 어떤 특정한 공간 속에 어떤 특정한 요소에 몰입을 하게 한다든지, 그죠? 그 공간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인간과 공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이루어냄으로써 내러티브한 그런 이야기가 새로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공간을 에워싼 내러티브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서 과거에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사람들한테 구절되거나 아니면 그 사건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그 공간이 부각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아우슈비츠의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뭐 영화 속의 어떤 내러티브한 공간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용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저 어떤 이제 하나은행에서 어떤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든지, 그 컬처뱅크라고 하는 것을 새로 만들었죠. 아니면 이제 부암동에 있는 명란식당이라든지,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공간적인 테크닉 혹은 디바이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 5가지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했던 이야기를 따라 전개되는 내러티브한 공간의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이 에나메이 웡이라고 하는 이제 중국계 미국인이죠. 중국계 미국인 최초의 이제 중국계 미국인 영화 배우인데 이 웡이라는 사람은 1900년 초에 로스앤젤레스 차이나타운에서 이제 자랐죠. 자라가지고 최초의 중국계 미국인으로서 국제 영화 배우가 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은 경력 전반에서 60편 이상의 영화에 출연했고 그 로스앤젤레스의 명예거리에 별을 받은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 여성인데 중요한 것은 이 애나 메이 웡이라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스토리화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인디고 호텔에다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 전체적인 그런 디자인이 20세기 초반에 로스앤젤레스를 표현함으로써 이 주인공 애나 메이 웡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었고 꽃무늬 벽지는 라 피에스타 데 라스 프로레스라는 것을 회상하게끔 이제 만들어 놨고 엘리베이터는 이제 주류 밀매점. 그러니까 이게 다 이 사람의 어떤 인생 속에 등장했던 여러 가지 영화의 이야기, 본인의 실제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각각의 공간에다 다 펼쳐 놓음으로써 내러티브한 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객실층에는 할리우드 황금기, 골든 에이지 오브 할리우드의 어떤 실물 크기의 파파라치 흑백 이미지 사진 그런 것들을 넣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모던한 그런 이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런 이제 호텔인데, 그죠? 그 안에 있는 이제 그런 모자의 그런 장식들, 이제 에나메이 웡이 이제 썼던 그런 모자들이죠. 그런 것들이 등장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파란색 벨벳이라든지 녹색 벨벳, 금색 이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40년대 어떤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가져옴으로써 이 사람 에나메이 웡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기억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쳐다보는 그런 매너웨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진이 이렇게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을 사실은 그 바닥면 밑으로 내려감으로써 어떤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동시에 이 그 에나 메이 웡이라는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금색 장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녹색 그런 그 벨벳의 어떤 그런 그 컬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930년대 뭐 20년대, 30년대 어떤 로스앤젤레스의 그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하죠. 클래식한 그런 분위기들.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그런, 어, 그 의자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클래식한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객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조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그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그와는 이제 좀 대조적으로 이 창가 쪽으로는 또 굉장히 좀 모던한 그 로스앤젤레스의 어떤 시가 전경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 또 이런 이제 유리라 이제 거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클래식한 그런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예. 메나와이 에나마이 웡의 어떤 그 사진들을 보여주는 컨셉들이 있고요. 자, 호텔 인디고에 대한 그런 이제 사진들입니다. 이건 이제 청두에 있는 거죠. 청두에 있는 그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중국계이기 때문에 이쪽 중국에도 많이 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는 그런 이 인디고 호텔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된 그런 타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두 번째 사진은 공간의 구성 요소 중 내러티브한 부분인데 이거는 홍익대학교에 있는 그 이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에요. 미술 작품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영원한 미소라고 하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영원한 미소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 내가 좀 확실히 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이 홍익대학교에 1980년대인가 70년대인가 어떤 그 미국인 교수가 이 홍익대학교에 이제 교환 교수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 작품을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작품 내용이 그 작품 제목이 영원한 미소고 이 영원한 미소라고 하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홍익대학교의 하나의 아이콘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콘이 돼서 이 홍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홍대 이제 미술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홍대 앞에다가 미술학원을 열면서 영원한 미소 미술학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죠, 사실은. 근데 이 아이콘을 얘가 아이콘이 됐는데 이후 이제 홍익대학교 조치원 캠퍼스를 만들 때도 정문에다 이 영원한 미소 이 작품을 이렇게 갖다 놓음으로써 동기화시키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 와서 이 영원한 미소 이 작품이 태풍이 불면서 부러졌어요. 자, 부러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어떤 물질과 공간의 변화죠. 근데 이 변화가 딱 있으면서 나도 이제 홍익대학교를 나온 사람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슬프고 뭐 눈물이 나왔다는 표현은 좀 거짓말인데 이걸 보고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는 동문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소품, 예술 작품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만든다라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해민서거든요. 해민서. 해민서가 예전에 이렇게 을주로 쪽이죠. 을주로에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 없어졌죠. 허물어지고 없어졌고 지금 현재는 해민서 터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보면 조그만 골목길이 있거든요. 진짜 사람이 한 명, 두 명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골목길인데 그 골목길 안에 딱 들어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카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카페가 해민당도 있고 이제 커피 한약방 두 가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해민당이라고 하는 간판을 만들기 전에 이런 카페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여기가 사실은 원래 해민서 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 이름을 해민당으로 바꾸고 여기서는 이제 커피 한약 뭐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한 느낌들 특히나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좁은 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점이죠. 도시의 단점인데 도시 속에서 이런 그 작은 골목길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단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런 골목길을 찾아왔더니 이와 같은 커피 한약방이 있는데 그게 결국 해민서가 있던 해민닭이다.
이런 논리로 사람이 정말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주말에 가보면 줄을 서가지고 바깥에까지 이제 줄을 서 있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곤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죠. 그래서 이제 이곳은 옛 허준 선생이 병자를 치료해 주던 해민서 자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을지로 빌딩이죠. 근데 이 등자를 보세요. 보면 굉장히 1960년대, 70년대 빌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간판도 그래서 이걸 어디서 구했는지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가져와서 붙여놓고 옛 것을 하나도 버리질 않고 있죠. 여기 이제 그 락장치만 좀 바꾸고 나머지는 원형 그대로 이제 살리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거울도 너무 클래식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커피를 이렇게 핸드 드립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한약을 이렇게 이제 데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뭐냐면은 이제 그 공간을 에워싸는 역사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컨텐츠가 되는 그런 공간인데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아우슈비츠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을 내가 왜 가져왔냐면 잘 보시면은 알바이트 마흐트 프라이란 그 독일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알바이트라는 게 알바 여러분 알바하잖아요. 그 알바가 사실은 독일어 아르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가 마흐트, 그러니까 마흐트라는 말이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즉 노동이 자유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안에 갖춰져 있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게끔 이제 강요를 하는 이제 나치의 어떤 그런 구호죠. 자, 근데 이 구호를 누가 만들었냐면 유대인들이 여기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만들었는데 물론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일 나치가 이걸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간판을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잘 보세요. 이 시각지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판단하는데 여기 B자를 보면 약간 이상하죠. 자, 이게 뭐냐면은 B가 위가 좀 크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뒤집혔죠, 원래는.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그 나치의 핍박을 밟으면서 그 수용소 안에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어떤 그 투쟁, 그 투쟁을 B자를 이렇게 그 뒤집음으로써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치의 한 걸 하고 있었지만 힘이 약하고 그다음에 무기가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그 항의 이게 B자로 이렇게 B자를 이렇게 뒤집어 놓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것이 역사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온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 아까도 보면은 이 자리가 유명해진 것은 뭐 골목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해민서잖아요. 해민서 터였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해민서 터만 있을 뿐이지 이 건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민서 터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이 건물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찾는다라고. 그래서 상업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보면 실제로 여기를 내가 이게 이제 이 OECBM 그러니까 아우슈비츠가는 이제 독일 그 지명이고 이게 이제 OECBM이라고 하는 폴란드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우슈비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실제로 나도 갔었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여기 탐방을 했었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 여기를 몇 번을 방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 컨텐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트랙터가 돼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인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주이시 뮤지엄이죠. 베를린에 있는 주이시 뮤지엄인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보면은 이게 철로 이렇게 그 어떻게 될까요? 사람 얼굴을 형상한 걸 만들어놨는데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건 뭐냐면 절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가서 이렇게 걸어다 보면은 그러니까 걷다 보면은 쇠와 쇠가 이렇게 맞닿아가지고 절규하는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특히 이 노출 콘크리트 된 이 공간에 퍼져나가면서 정말 그 유대인들이 여기서 학살당하면서 이루어졌던 그런 느낌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공간이 만드는 내러티브를 얘기하는데 사용자의 공간 몰입. 그죠? 이렇게 어떤 물의 교회 같은, 물의 절이죠.
템플 오브 워터인데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물 속에 마치 들어가는 듯한 뭔가 공간 이 안더타다오가 만든 공간 안에 몰입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게 함으로써 이제 공간과의 어떤 그런 상호 작용을 유도하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죠. 오른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1988년도에 만들어진 물의 교회인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여기 이제 유리가 이렇게 있죠. 유리가 있고 유리 건너편으로 해가지고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 가운데 십자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여기 서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건데 신이 만들어 놓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신을 만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간 전체를 이렇게 오픈을 함으로써 자연과 일체가 된, 즉 자연의 모습을 공간 속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호 이제 작용을 유도하는 그런 공간적인 테크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섯 번째 이용자의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용자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제는 이제 이 은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이 대면하는 그런 그 상호작용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그래서 은행 공간들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은행이 실제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 우리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단 한 번도 카카오뱅크에 가본 적은 없죠. 가상 세계 속에서 핸드폰 속을 통해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어, 이제 어,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에서는 컬처뱅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공예와 은행, 그래서 은행 속에다가 이제 이와 같은 어떤 크래프트 앤 티 해서 이제 카페와 그다음에 어떤 이런 세라믹 제품들을 이제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누구라도, 이게 방배동에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예술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좀 살짝 얘기했던 해녀의 부역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죠. 이거는 이제 한예종에 있는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이분들이 제주도에 내려와서 여기 있는 실제 해녀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해녀의 부역이라고 하는 음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해녀가 실제로 물질을 하면서 이제 채취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해산물들을 이렇게 조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조리가 끝나면은 이걸 실제로 공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연의 일부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연극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한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제주도에 가면 한번 가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해녀의 부엌이 있고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2호점을 또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녀의 부엌이라고 하는 것은 해녀의 삶을 이야기하는 연극 공연과 해녀가 직접 채취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제주 해녀 다이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백종원의 예산 시장 같은 경우가 다섯 번째 얘기했던 이용자의 이용 이야기를 만드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이제 공간을 에워싼 내러티브인데 역사적인 컨텐츠를 담는 걸 얘기를 합니다. 보면은 서울 성곽, 이게 지난 1학기 때 우리 했던 다산동에 있는 성곽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다산동에 가보면은 지난번에도 지난 학기도 얘기했지만 이 돌들이 서로 재료가 틀리죠. 자, 이걸 보면은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각각이 역사적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순조 때, 그러니까 1800년대에 만들어졌던 그런 축성,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다 만들어놨는데 무너진 거죠. 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건 아니면 뭐 사람들이 돌멩이를 훔쳐가든 해가지고 이제 없어졌다가 그거를 이제 숙종 때 다시 그러니까 숙종 때 축성한 거,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태조 때 1396년도 태조 때 이제 축성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세종 때 축성을 한 것이 1422년도 거니까 아마 요쪽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숙종 때 했던 것들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순조 때 했던 것들이 또 이렇게 있고, 이게 이제 숙종 때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순조 때 1800년대 1700년대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얘네들은 최근에 이제 모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왜 이렇게 그냥 누더기처럼 만들어놨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선조들이 이 도성을 쌓고 이것이 무너지면 다시 또 이걸 쌓고 그 다음에 또 무너지면 또 쌓고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도 이것을 다시 또 쌓는 그런 정성과 어떤 역사를 대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 그 다음에 이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이 있어 왔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즉 서울 성곽의 역사 레이어링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내러티브 역사적 컨텐츠라고 하는 내러티브를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경복궁이죠. 경북에 있는 이제 광화문인데 광화문 앞에를 이제 여기다 이제 월대라고 그러나요? 그 월대 원래 월대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그걸 조성을 하려고 이거 흙을 탁 팠더니 기찻길이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옛날에 일제시대 때 기찻길을 만든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경복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제가 이제 어떤 교통기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이제 선로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위를 그냥 덮은 거죠. 덮어가지고 또 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선로가 이제 결국 이제 일제시대 1930년대나 20년대 이제 만들어졌겠죠. 그 전에 역사가 또 이렇게 또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역사적인 레이어링, 즉 하나의 장소에 정말 수천 년 동안의 조선 역사와 그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의 치욕, 그 이후에 또 이제 대한민국의 건국, 이런 역사의 레이어링이 계속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읽어나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트랙터 혹은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상업 공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강북 삼성병원인데 그 앞에 조그만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게 아마 문화재로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정이 못 되고 있는 이유가 계속 변경을 해가지고 못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의 자택이었죠. 이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암살을 당하셨다.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시는 역사적인 시나리오, 역사적인 컨텐츠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건물을 삼성병원에서는 그냥 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떤 역사적인 컨텐츠가 있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의 역사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이걸 나눠놨고, 이 5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의 사업 공간에 어떤 그런 어트랙터로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마련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미국의 홀로코스트 뮤지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들, 유대인들 사진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빛이 위에서 떨어짐으로써 이 사람 공간 자체의 스케일을 보면은 수직이 굉장히 높고 여기가 좁잖아요. 굉장히 답답하다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어, 저기, 감방에 이제 갇혀 있었을 때의 어떤 건 상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재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 박물관. 이 유대인 박물관을 보시면은 옆에 이렇게 슬릿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형무소에서 실제로 보면은 본인의 동료들이 처형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소리로 막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창문과 창문 사이의 작은 틈을 통해 가지고 외부를 보면서 안에 어떤 그런 갑갑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이제 공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역사성, 즉, 이 아우슈비츠의 어떤 비극이라고 하는 그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역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펠릭스 누스바움 박물관 같은 경우는 독일의 그 오스나부르크에 있는 곳인데 자, 이 펠릭스 누스바움이라는 건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술하는 사람이에요. 미술하는 사람인데 최초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 미술을 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이었고, 그다음에 그 나치의 어떤 핍박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공간을 보면은 이렇게 홀웨이를 몇 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홀웨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사람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기에 그려진 그런 작품들을 그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의 어떤 그런 공간의 흐름을 시간의 흐름에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나열을 해가지고 초창기 작업부터 마지막 작업까지 보여주는데 중요한 것은 공간적인 장치들이 있어요. 이렇게 작은 이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 있을 때는 작품들도 굉장히 우울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때는 이제 형무소 그 아우슈비츠에 이제 감금되어 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품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윤동주 문학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 부암동이겠죠. 부암동 쪽에 보면 서울시 부암동 쪽에 보면은 물탱크가 두 개가 굉장히 오래 거의 뭐 일제 시대 때 만들어지는 그런 물탱크 두 개가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두 개 공간 중에서 하나는 이 지붕을 날려버렸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렇게 물탱크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었던 자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녹이 슬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 안에는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근을 통해 가지고 녹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진짜 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상과 이 사람이 핍박받았던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테크닉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내러티브한 그런 컨텐츠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그 테이트 모던의 터비널. 테이트 모던은 이건 이제 그 화력발전소였죠. 화력발전소인데 화력발전소가 사실은 발전을 하는 거잖아요. 전기를 만들어내고 뭐 그런 이제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이제 이 어떤 문화적인 미술적인 발전으로 바뀌어가지고 이 터미널에서는 이게 템포러리 컬렉션 계속 이제 어떤 그런 전시가 이제 기획 전시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